네, 이제 오늘은 섹션 1.7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유리수와 무리수의 그 개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ountable set이라는 것과 uncountable set 이런 개념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1.7의 목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nite set이라는 것은 집합의 원소 개수가 유한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유한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 집합의 원소 개수는 우리가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원소 개수가 좀 많더라도 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finite set입니다. 1쪽에 그래도 finite set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finite set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수와 무리수는 무한히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유리수가 많겠느냐 무리수가 많겠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유한 집합이 아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는 새로운 걸 생각을 해낼 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 집합을 먼저 어떻게 세느냐를 공부를 해보면 무한 집합을 세는 방법이 우리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한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A는 일단 2, 3, 5, 7 이건 우리가 많이 아마 정수론에서 볼 숫자 같고요. B는 2, 4, 6, 8 이렇게 10보다 작은 짝수, 10보다 작은 프라임 넘버 소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4개씩이니까 원소 개수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A와 B의 원소 개수가 같음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첫 번째 답은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답이죠. 둘 다 원소 개수를 세어보니 4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펑션,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 3, 5, 7 이렇게 있고 2, 4, 6, 8 이렇게 있으면 화살표를 하나씩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씩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원투원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B의 원소들이 모두 다 화살표를 받는 것을 온투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원투원도 되고 온투가 되면 바이젝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한 집합에서는 양쪽의 원소 개수가 같으면 이런 바이젝션이 항상 존재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이젝션을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요. A에서 B로 가는 펑션 F를 생각하겠습니다. 이때 원투원 또는 이제 인젝티브, 아마 우리말로는 또 단사함수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원투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씩 겹치지 않고 대응이 되는 것이니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화살표가 겹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함수가 원투원임을 증명한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등호가 아닌 것은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보통 이 명제의 보통 대우 명제를 증명합니다. imply 이것도 이제 화살표니까요. 이걸 먼저 부정하면 즉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걸 이제 보통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onto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surjective 또는 이제 전사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했을 때 분명히 어떤 x가 존재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y에 대해서 어떤 x가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개의 퀀티파이어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임의의 B에 있는 원소 Y에 대해서 A에 있는 원소 X가 존재하는데 fx는 Y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개의 퀀티파이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함수가 원투원도 되고 온투가 되면 바이젝션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설명했던 두 번째 답이 바로 바이젝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중요하게 이름을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equival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A와 B의 집합은 분명히 다른 집합이지만 A is equivalent to B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정의예요. 그리고 기호를 보통 이건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A와 B 물결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말은 A에서 B로 방향을 잘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호는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요. 먼저 A is equivalent to A가 됩니다. 이 말은 A에서 A로 가는 바이젝션이 있느냐인데요. 이건 사실 항등함수, 아이덴티티 펑션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is equivalent to B이면 B is equivalent to A가 된다.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 F가 있으면 B에서 A로 가는 F 인버스
이 인버스 펑션 역시 바이젝션이 될 겁니다. 그리고 A와 B가 이퀴벌런트하고 B와 C가 이퀴벌런트 하면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어지면 A와 C가 이퀴벌런트 하다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합성함수 생각하면 되죠. 이쪽으로 가는 바이젝션이 F, 이쪽으로 가는 바이젝션이 G이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G와 F를 이 방향으로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을 보통 리플렉시브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성질을 이제 시메트릭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관계를 트랜저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집합론에서 이 관계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퀴벌런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제는 카운터블 셋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죠. 이 기호를 n에다가 밑에 이제 서브 n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유한 집합인데요. 1, 2 해서 n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유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집합 A가 finite이다, 유한 집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했던 기호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어떤 n에 대해서 이 n과 이퀴벌런트하다. 즉 A에서 여기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A의 원소 개수가 n개가 되겠죠. 또는 A는 공집합. 이건 이제 원소가 없을 때는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그렇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이제 무한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유한이 아니면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오늘 중요한 단어인 카운터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셀 수 있는 이잖아요. 그런데 1, 2, 3, 4 해도 셀 수 있는 거잖아요. 4개도. 그런데 여기에서 카운터블은 셀 수는 있는데 무한히 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카운터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A와 이 n이 이퀴벌런트 하면 A를 우리가 카운터블이다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자연수 개만큼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라는 표현은 유한집합이 아닌 무한집합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고 가능하면 쓰지 않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집합 A가 언카운터블이다 라는 것은 A가 일단 인피니티인데 카운터블은 아닌 것을 우리가 언카운터블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A가 n-most countable, 이 표현은 이 해석학 시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A가 finite 또는 카운터블을 우리가 n-most countable, 그러니까 셀 수가 있는데 유한이 되거나 아니면 자연수 개수만큼 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다 공부하고 나도 아직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원소 개수가 무한히 있는데 자연수만큼 셀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 언카운터블의 예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집합이 있는데 집합은 유한 집합이 있고 무한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무한 집합은 다시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집합 총 종류가 파이나이트가 있고 카운터블이 있고 언카운터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인피니트이고요. 그런데 이쪽 두 개를 합치면 n-most countable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정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2, 3, 5, 7이라는 것은 n4, 즉 1, 2, 3, 4와 바이젝션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A가 finite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번에 두 번째 S라는 것을 n은 자연수입니다. 즉 짝수들의 집합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집합이 finite인가 countable인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S에서 n으로 가는 펑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있어요. S는 2, 4, 6, 8, 10 이렇게 가고요. N은 1, 2, 3, 4, 5 이렇게 가는데 절반으로 줄여주면 되죠? 그래서 fx는 2분의 1x 그렇게 줄이면 됩니다. x가 짝수니까 2분의 1x는 자연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투원, 원투 바이젝션인 것은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f가 바이젝션이니까 s와 n이 이퀴벌런트합니다. 즉 짝수 집합은 카운터블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수 집합까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집합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른쪽 왼쪽으로 다 무한히 뻗어 나가는 집합인 거잖아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G 역시 카운터블이거든요. 자연수 개수만큼 우리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숫자를 세는 게 맞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계속 세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왼쪽이 남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공평하게 세야 됩니다. 이렇게 세면 되겠습니다. 0에 이렇게 1 이렇게 주고요. 요거는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G에서 N으로 가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N에서 G로 가는 함수를 만들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F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X가 짝수이면 2분의 1 X로 할 거예요. 그래서 4면 2가 되고 6이면 3이 되고 8이면 4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홀수인 경우에는 2를 빼서 2분의 1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왼쪽이 되는 겁니다. 이 왼쪽이 전부 다 0보다 작죠. 그러면 이 함수가 역시 바이젝션이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바이젝션의 정의 때문에 n is equivalent to g가 되고요. 이건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까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g is countable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n은 이 g의 프라퍼 서브셋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수는 정수 집합 안에 등호도 되지 않고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n과 g는 이퀴벌런트합니다. 물론 아까 이 s라는 것도 n의 부분 집합인데 s와 n이 이퀴벌런트하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은 유한 집합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어떤 부분 집합이 있으면 전체 집합과 개수가 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집합에서는 개수가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바이젝션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은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셋의 개념을 공부했고요. 이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유리수 무리수들의 바이젝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